판별식을 이용하는 뭐 최대 최소라는 주제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판별식은 다 아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인가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해만 한번 해볼게. 자, 한번 봐봐. 자, 17번 문제 보시면 일단 x, y에 대한 방정식을 줬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치? 2차 방정식인데 지금 그냥 요 방정식 하나 놓고 지금 니네한테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 여러분들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해는 못 구해, 그치? 왜냐하면 미지수가 2개니까 당연히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조건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일종의 무슨 방정식이야? 그치, 부정방정식이야, 그치? 부정방정식이란 거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조건의 개수가 작은 방정식을 얘기해, 그치? 그럼 그런 부정방정식에 우리가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부정방정식은 우리 뒤에 연립방정식 가서 따로 다루긴 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뭘까요? 이 문제에서 y의 범위나 x의 범위를 구하래. 포인트는 뭐야? 뭘 갖고 풀어야 돼? 완전 제곱식 땡. 뭘 갖고 풀어야 될까? 자, 봐봐.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 y와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지. 바꿔 얘기하면 얘는 x와 y의 어떤 일종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즉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라고. x하고 y를. 그치?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니네한테 xy에 대한 부등식에 관한 어떤 식이 하나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걸 갖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봤자 안 튀어나와. 응? 자, 그럼 다시 자 문제를 잘 봐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 문제 2줄밖에 안 돼. 문제가 막히면 내가 아까 얘기했어. 어디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 맨 처음 첫 번째 줄.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거 인트로로 넘긴 거야. 실수 xy 되게 당연한 조건이니까 그냥 쓱 보고 정말 1초도 고민 없이 넘긴 거야. 응? 봐봐. 이게 방정식이야. 근데 xy가 실수래. 그럼 방정식하고 실수를 엮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치, 실근이다 해석해야 돼, 그치? 얘가 방정식인데 xy가 실수여야 된대. 그러면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야? 실근을 가져야 된다야. 그치? 요거 딱 한마디야. 그럼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내가 해석을 하는 순간 니네가 하고 싶은 게 막 생긴다고. 2차식인데 실근이면 못 떠올라. 그치, 우리 주제가 떠오르죠. 판별식이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x하고 y의 각각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뭐 하란 얘기야? 우리는 저 방정식을 지금 어떤 문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지 않았어. 봐봐. 쟤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아니지. 내가 보기 나름이죠. 그치? 그러면 봐봐. 내가 첫 번째 내가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쳐다보면요. 저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나머지는 싹 다 상수 취급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치? 이해돼? 그럼 얘는 이제 개수들이 누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 되냐면 y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니네한테 누구의 범위를 가르쳐 주겠어? y의 범위를 가르쳐 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내가 y의 범위가 필요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오야? x에 대해서 주목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시오야. 그러면 얘가 해석이 되셨으면 요게 이제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까지가 자연스럽게 니네 개념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y의 범위가 튀어나올 거야.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자, 짝수 공식 갈게요. 자, 88에 64 마이너스 4배.
자, y제곱 2y 플러스 13개. 자, 얘가 0 이상.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죽여놓고 정리할게요. 부등식이니까 부등호 방향 항상 조심하시고. 자, 마이너스 4 죽이면은 y제곱 2y. 요거 마이너스 16에다가 13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으로 바뀌죠. 여기까지 죽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y의 레인지가 확정이 되면서 최대 최소 눈으로 읽힌단 말이야. 그치?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1이 최대, 요 마이너스 3이 최소. 여기까지. 그치? 이해되시겠죠? 응? 자, 두 번째. 봐봐. 이게 그냥 어떤 스킬이 아니잖아. 그냥 철저하게 2차 방정식과 우리가 다항식의 기본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것뿐인 거야. 그치? 습관을 들여야 돼. 응? 자, 2번은 반대죠. x에 대한 레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쟤를 갖다가 y에 주목해서 2차식을 쳐다보면 돼.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y제곱 플러스 2y. 자, 나머지 상수 취급. 자,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뭐 계산이니까. 자, 이거 판별식 가시면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제곱, 마 16x 플러스 13. 자, 요게 0 이상이다. 그치? 여기까지 되죠? 얘는 마이너스 2만 약분되나? 마이너스 2 약분할게. 2x제곱, 마 8x.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7. 계산 어디 틀렸냐? 어디? 어디 틀렸는데? 아, 요거. 그럼 4 죽네? 면 마이너스 4 죽일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x가 1하고 3 사이. 되시죠? 요게 문제가 진짜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현장에서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럽게 버버벅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알고 보면 난이도 자체는 니네가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9번, 10번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막히는 순간 이거 내가 못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근데 출발이 안 된다고.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7번 요 정도 보시고 자, 넘어가셔서 8번. 한 3분이래. 한 30초만 쳐다봐봐. 내가 이 문제를 배울 수 있는 공수 1, 2에 대해서 주제가 한 몇 가지 정도가 나오나 한번 생각해봐. 공수 1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수 1, 공수 2까지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몇 개 정도의 해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뭘로 풀면 될 것 같아? 민규야, 뭘로 풀 것 같아? 얘를 풀자고 하면 한 문자에 대해 정리. 딱 공수원 지금 현재 시점이네. 그치?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풀어도 돼. 자, 이게 제일 족밥 같은 풀이야. 자, 두 번째 또 뭐 떠올라? 되게 잘 푼, 그치. 두 번째 원 떠올라야 돼. 니네가 공수2 도형을 하고 나면은 얘를 보는 순간 2차식이 아니라 쟤는 그냥 무조건 원밖에 안 떠오를 거야. 그럼 원이 떠오르면은 이걸 갖다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풀면 되거든. 자,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거 하나 남았어, 이제. 뭐 있을까? 카테고리는 가르쳐 줄게. 명제에서 뭘 하나 배웠어? 명제. 그치. 누가 얘기했어? 뭐라고? 그치. 쿠시 부등식으로 풀 수 있어. 쿠시 부등식은 한 줄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단계별로 하나씩 한번 가볼게. 근데 사실 쿠시는요, 산술 기하에 비해서 굉장히 급이 떨어져.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에서 산술은 완전 저기
탑티어거든? 산술기하는 산술기하로밖에 못 풀어. 근데 코시는 저기 한 C등급 정도 돼. 코시부등식은 딱 그때 순간 시험 한번 보고 잊어도 상관이 없는 부등식이야.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원이야. 근데 이제 공수 원에서는 원을 쓰면 안 되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자.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공수 원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얘가 x, y가 마찬가지 무슨 조건을 줬어? 개념은 조금 전 문제랑 똑같아. x, y가 무슨 수래? 실수래. 그치? 얘가 실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원이 되는 거야. 그치? 저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는 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를 만족하는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x가 i고 y가 루트 2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 그치?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문제가 확 쉬워진단 말이야. 자,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요런 어떤 x하고 y하고 엮여있는 1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앞으로 습관이야. 어떤 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순간 걔는 미지수로 딱 잡아버리는 거야. 자, 그럼 미지수로 딱 잡아버리면 마찬가지. 최대 최소를 구하란 얘기는 니네한테 뭘 구하란 얘기라 그랬어? 범위를 구하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요 K라는 애의 범위를 구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내가 원 얘기했지만 다시 K를 잡는 순간 얘는 다시 뭘로 바뀌어? 도형의 관점에서 보면 직선으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직선의 y절편 구하시오 문제가 똑같아졌다고. 이해되십니까? 응? 자, 그러면 이걸 먼저 공수 원으로 한번 풀어볼게. 공수 원은 아까 푼 거랑 똑같아. 자, 실수 조건이 줬으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이 K로 딱 잡는 순간 Y가 이제 소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Y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K를 꽂아서 자, 요거를 제곱을 했을 때 1이 된다야. 그치? 자, 근데 마찬가지 문제에서 언급해준 요 실수 조건이 얘가 실근을 갖는 실근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치? 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제일 귀찮고 제일 생각하기 힘든 조건이야. 저 실수 조건 갖고 실근 조건을 해석하는 게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 응? 어쨌건 계속 가던 길 가봐.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저 5x 제곱 마이너스 4kx 자, 상수가 k제곱에서 1 넘어와서 자, 요거의 판별식이요. 자, 4k제곱에 자,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요게 0 이상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5가 0 이하가 되니까 k가 뿔마 루트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이제 공수원의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야. 그치? 자, 근데 두 번째는 자, 요걸 이제 공수 2에서 자, 첫 번째는 원으로 풀어볼게요. 이게 원이 제일 대중적이란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니네가 공수 2 원 빡세게 하고 나면 이거는 그냥 원이야. 니네 눈에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어?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석이잖아. 자, 원이 있어. 자, 원이 있고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야, 지금 내가 좌표축을 그려줬지만 사실 여러분들 도형 같은 거 해석하실 때 진짜 웬만하면 좌표축은 니네 연습장에 시험지에 그리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좌표축이 니네 시야를 흐트러뜨려. 우리는 도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니네 눈에 자꾸 좌표축만 보인단 말이야. 어?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얘는 안 그려도 상관이 없어. 응?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필요할 때만 좌표축을 그릴 거고 니네도 항상 그런 생각은 좀 해야 돼. 자, 원이 있잖아. 아니,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아는데 좌표축이 뭐가 필요해?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중심이 0,0이고
자,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거를 K로 잡았잖아. 그럼 K로 잡는 순간 쟤는 뭐가 된다고? 직선이 된다고.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된단 말이야. 자, 그때 그 직선의 y절편의 레인지를 구하래. 자, 그럼 봐봐. 여기서 x, y는 이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이자 동시에 직선 위의 점이어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도형이 뭐 해야 돼? 만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축이 이렇게 꽂혀 있을 때 결국에는 이때 이 절편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잖아. 그럼 맥시멈 또 경계 싸움이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접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엔 접할 때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 지점이 K의 최대 상황이 되고 요 지점이 K의 최소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치? 요게 가장 일반적인 풀인 거야. 자,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로 판단해? 판별식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치, 원은 완벽하게 사방 대칭인 도형이기 때문에 접할 때 항상 중심과 거리가 반지름과 같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점직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2x, y-k는 0인데 얘하고 0,0하고의 거리 d가, 거리 공식은 다 아시죠? 루트 5분의 00 찍으면은 절대값 k지. 얘들아,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는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돼? 자, 그래서 얘가 원의 반지름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k 값이 뿔마 루트 5가 나오니까 당연히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그치? 되시겠죠? 응? 그리고 얘는 안 배우신 분들은 저런 거 좀 이따 배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복습 차원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공수 2에 이제 명제를 가면은 여러분들 코시부등식이라는 걸 배워. 그치? 코시부등식은 여러분들 언제 쓰는 거야? 실수 조건에서. 복습 차원으로 한번 볼게. x, y, a, b가 실수일 때 항상 뭘 만족하냐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갖다 우리가 코시부등식이라 그래. 그치? 자, 그럼 이제 모양만 맞춰주면 돼. 얘 얼마라고 줬어? 1로 줬죠. 자, 우리는 뭐 구하시오야? 2x 플러스 y의 범위 구하시오야. 그럼 a가 2고 지금 b가 1이잖아요. 2하고 1 꽂으면 얼마야? 5지, 그치? 여기서 그냥 한 줄로 2x 플러스 y의 레인지가 루트 5에서 마이너스 루트 5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응? 근데 이 코시는 요거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사실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 순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잊어버려도 큰 상관은 없어. 원으로 풀어도 되게 쉽게 풀리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3가지 정도로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요걸로 가야 된다. 1학기 때는. 뭐 그 정도야. 응? 근데 뭐 이게 학교에서 서술형 정도로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제일 빠른 거로 그냥 답을 정리하면 돼. 객관식 출제가 되면. 응? 자, 그래서 8번 요 정도 보시고요. 9번은 별표를 한 3개쯤 쳐놓으세요. 얘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야. 니네가 수학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어려워져. 자, 왜 어려워지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 이거는 1학년 때만 풀 수 있지 않을까. x가 마찬가지 무슨 조건이야?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인데, 자, 지금 이런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 그래? 분수식. 반 맞았어. 그치, 유리식. 유리수와 유리식의 정의 똑같아.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서로소인 정수. 유리식은 분모 분자가 서로소인 다항식을 우리가 유리식이라 그래. 이해돼? 분모 분자가 다항식이 아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얘는 분수식이지만 유리식은 아니지. 쟤는 무슨 식이야? 무리식이야. 그치? 정의는 똑같아. 자, 그러면, 자, 지금, 일종의 얘가 분수 함수란 말이야. 분수 함수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수 2에서 배우는 분수 함수가 아니야. 1학년 과정의 분수 함수가 아니죠. 1학년 과정의 분수 함수는 분모 분자가 둘 다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돼. 그치?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근데 얘는 이제 1차가 아니란 말이야.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니네한테 언제 물어보냐면 공수 2에 즉 1학년 2학기 기말에 물어볼 수가 있어. 요게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 기출문제가 실려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니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안 배운 함수잖아. 그치? 유리함수는 내 지금 과정에서 지금 저 모양이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산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사실 저기 3학년 가면 미적분 2에서 배우는 함수야. 그럼 거기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래서 이때 이게 지금 판별식이 떠오를 수가 있느냐야. 그럼 이게 판별식이 떠오르려면 아까 내가 가르쳐준 거를 무조건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봐봐.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1번에서 6x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란 얘기는 범위 구하란 얘기라 그랬어. 그치? 그럼 범위를 구하면 내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그치, 무조건 K로 잡아주는 거야. 잡아준다고. 이거를 잡아주는 순간 얘가 올라가고 싶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는 K로 잡는 순간 요를 정리하시면 자, kx 제곱, 자, 6x 넘어가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 되는데 이 문제 푸는 키워드도 저 실수 조건이죠. x가 실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야. 그치? 그래서 k의 레인지가 만들어진다고. 자, 그래서 얘는 뭐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판별식이 니네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질 거야.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난다고. 되시겠죠?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니네 3학년 때 미적분 2 배우면 니네 저거 전부 다 미분하고 앉았을 거야. 응? 무조건이야. 100%. 저 그래프 그리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여기가 딱 3이야. 3학년 때 미적분 배우면 무조건 이거 그래프 그리고 앉았어. 응? 근데 이걸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도 해야 되고 이계도도 찾아야 되고 점근선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진짜 많아. 3학년 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2분 이상 걸릴 거거든? 근데 판별식 기억나면 30초도 안 걸린단 말이야. 응?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마찬가지. 아까하고 상황만 딱 바뀐 거야, 그치? 아까는 깨끗한 분수식 주고선 최대 최소 구하라 그랬는데 이번엔 더러운 거 주고 최대 최소를 가르쳐준 다음에 미정계에서 결정하시오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자, 는 K 잡아놓고 그냥 바로 올릴게요. 자, 얘가 자,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치?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실근 조건을 해석을 했더니 K의 레인지가 요렇게 나온다. 까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자, k-1x 제곱 마이너스 ax 자, 플러스 1-b로 정리가 되고요. 되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판별식이 만들어지겠죠? b가 아니죠. 1이 아니라 k. 자, 그럼 정리하시면 판별식이 자, a제곱 마이너스 4배에 자, k-1, k-b인데 자, 얘가 0 이상이다, 야, 그치? 되죠? 얘는 마이너스만 정리할게. 자, 4에 자, 풀어볼게 한번. k제곱 b 플러스 1k 플러스 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정리했으니까 여기 거 바뀌어, 그치? 응?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답 바로 읽자. 요 2차 부등식이 해가 얘니까 a, b는 뭘로 구하면 돼? 근과 계수로 정리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갖다가 k에 대한 2차 함수로 쳐다봤을 때 그 2차 함수의 두 근을 가리켜 준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요 레인지를 준 거란 말이야. 0 이하의 범위를. 그치? 그럼 A하고 B는 이거를 막 전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근계수로 읽어버리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저기서 근계수 읽으면 어차피 4는 의미가 없죠. A분의 B 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죽여놓고 갈게.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니까 B 플러스 1이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2니까 B는 1로 구해지고. 그치? 되죠? 자,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이니까 요거잖아요. 근데 B가 1이니까 1-4분의 A 제곱이 두 근의 곱이야. 자, 근데 두 근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A 제곱이 16이죠? A가 지금 뿔마 4가 둘 다 안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항상 확인은 해봐야 돼.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가는 마지막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둘 다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여. 그치? 자, 그래서 9번까지 정리하시고 9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2학기 때 얘가 니네한테 던져졌을 때 기억이 전혀 안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걸 습관을 딱 들이는 순간 기억이 안 나기는 쉽지 않다. 공부를 좀 하세요. 응? 다 했나요? 11장?